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주말에 소비 심리가 별로 안 좋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겹쳤죠. 여기에 또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최근에 미국이 금요일에 별로 안 좋잖아요. 옵션 만기가 겹쳐있던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주말에 미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자체는 한국은행 금통위도 열리고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 미국의 물가지표 나오고 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조금 더 세게 하는, 또 세게 보도되는 그런 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질 텐데, 오늘같이 주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선행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장은 매도하면서 삼성전자는 매수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어떤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하락했고, 특히 대부분의 업종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라든가 소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우려를 좀 많이 한 그런 주간이 됐는데, 근데 미국이 최근에 특이한 게 금요일마다 안 좋아요. 예, 금요일마다 음봉이 나오고 주중에 반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미증시 하락한 걸 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빠졌던 요인들은 또 빠질만 하네, 이렇게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그러니까 소비자들 대상으로 지금 경제 어때요? 지금 살림살이가 어때요? 물가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되게 낮게 나온 데다가, 그리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향후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갑자기 이렇게 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 또 주말에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너무 왜곡됐다.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반면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소비 심리가 꺾였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논란은 둘째치고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안 좋게 나오고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고,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악재가 있을 때 시장이 이걸 잘 활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특히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겹쳐 있을 때 어떤 악재 또는 호재 하나가 나왔을 때 그걸 되게 부풀리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 규모가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영향으로 그 재료에 대해서 좀 오버해서 해석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말에 미증시 하락한 걸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깐 반영은 돼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주말에 그 지표를 보면 국채금리는 빠지고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리 빠지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고 달러가 올라갔다라는 건 이건 안전자산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사서 금리가 빠지고 달러 인덱스 돈이 귀해져서 달러가 올라가는 이런 구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조합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빠지고 달러도 빠진다, 이러면은 주식이 제일 투자하기 좋은 대안이네, 이렇게 되면서 증시에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래버리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안 좋은 방향으로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주말 같은 경우는 금리와 달러가 동시에 하나는 빠지고 하나 올라가고 이런 조합이 된 거는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소비에 대한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런 구도는 우리 증시에는 좋을 리는 없죠.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할 가능성은 일부는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오늘부터 맞이하게 될 일정들이거든요. 당장 이번 주에 금통이 열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지표, 가장 연준이 중요하게 본다라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CPI는 이마트에 그 물건 라벨을 붙이는, 그러니까 물건 판매 가격이 CPI, PPI는 업체들이 이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 가격, 이렇게 보면 되고, PC는 손님이 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돈. 예를 들어서 원래 이마트에 이번 달에 들어갈 때는 10,000원씩 쓰고 나왔는데 그 다음 달은 1,500원을 쓰고 나왔다. 그러면
PC는 5%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연준에는 저걸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유예시킨 게 한 달. 근데 이제 3월 초가 그 한 달이 되는 거니까 이번 주부터는 저게 진짜 관세 맞나? 진짜 협상용인가? 이런 것들을 또 가늠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요일마다 흔들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내려가기 이런 쪽으로 양쪽으로 다 흔들기가 좋아서 이번 주에 변동성이 제법 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선제적으로 외국인 투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좀 빌드업을 해놓는지, 뭐 선물 옵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수급을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어쨌든 매도하는 날이 조금 더 많고 기관은 매수인데, 기관 투자들 중에서 금융 투자는 무한정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걸 좀 반복하죠. 외국인들 선물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근데 연기금이 지금 확실한 매수 주체거든요. 지난 금요일까지 35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매도가 뭐 오락가락 합니다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덜 팔면 연기금이 대형주를 사기 때문에 대형주를 바탕으로 시장이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뭐 현실적으로 좋은 조합은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안쪽에 순매도 연기금 지속 매수, 이런 구도가 되면 이제 차선이고, 물론 제일 좋은 건 외국인들 매수에 연기금 매수가 좋으면 가장 강력한 흐름이 되죠. 근데 안 좋은 조합, 이번 주 일정을 앞두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일 3,000억 원 이상의 매도를 하고 연기금 매수는 당분간 유입될 것 같으니까 연기금 매수는 그대로 고정되고 이러면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연기금보다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한번 세게 매수하고 며칠 놀다가 또 세게 매수하고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한번 세게 매수하면 며칠 놀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어쨌든 매수를 완전히 끊지 않고 있거든요, 코스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장세가 전개되기는 좋은데, 다만 이제 이번 주 후반이 되면은 그 ADR 지표상 조금 과열권 비슷하게 데이터가 지금 진입할 수도 있어서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질 것 같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전보다는 이렇게 좀 시장이 와 하고 올라가는 분위기보다는 올라가는 종목과 좀 덜 오르는 종목 또는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구분이 되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의 수급 구도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팔면서도 매수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면서 그런 와중에 매수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수익 내기가 수월한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수급 구도상 뭐 그런 종목군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의 주요 종목군들의 추세, 이걸 좀 그려놓고 보면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는 좋은 흐름 나오다가 121선 맞고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조금 흐름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주가 지금 재료가 오락가락하죠. 관세라는 부담, 그다음에 GM 공장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 이거 뭔가 돌파구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기대감, 이런 게 맞물리면서 자동차주가 주 후반에 좀 반짝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 기준으로 보면은 음봉 연속으로 나오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양봉으로 나오는 형태가 됐죠. 그다음에 금융주는 매출 이제 하락하다가 또 2, 3일 급등했다가 또 이제 쉬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주요 종목군들이 약간 좀 뒤죽박죽이에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추세적으로 보면, 이거는 추세가 조금 괜찮은 쪽으로 2월 들어서 만들어졌었구나라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끊어지지 않는지, 이어지는지, 요걸 좀 관찰을 해봐야 되고,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 흐름이 지난주에 좋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며칠 쉬었다 하루 확 올렸다가, 며칠 쉬었다가 하루 확 올렸다가, 이런 구도가 좀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알령 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한번 올라갔는데 그날 또 음봉 맞고 빠졌죠. 그래서 엔터주는 저 재료를 단발로 반영하고 끝날 거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추세가 좋았었는데 뭐 관세, 뭐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서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걸 쭉, 로봇주는 뭐 지금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3일 연속 하락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거는 거의 완전히 탈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3일 조정이 안 나온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중에서 3일 차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이런 종목은 매수가 계속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관찰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종목들 이외에 통신장비주라든가 코스피에서는 뭐 현대건설이 한동안 되게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종목군들 업종에서 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5개만 딱 차트로 보여드렸지만 광범위하게 놓고 오면은 또 추세가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이제 연장전 또 아니면 2차전 이렇게 벌이는지,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지금 계속 차별적으로 나타날 때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말의 미증시는 경기 우려, 코로나, 만기 겹치면서 빠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오전 이후에 오후장에서 그러니까 오전은 주말의 미증시상, 오후장은 이번 주 상황, 이걸 이제 반영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이제 기업 실적, 그다음에 관세, 그다음에 금리, 이제 금통위도 있고, 그다음에 PCE 지표 나오고 나면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정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주간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어떻게 빌드업을 할 거냐.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연기금은 매수하고, 사실 외국인들이 올해 좀 매수하지 싶은데도 안 하잖아요. 매수 하나보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좀 낮은 건 매수하는 날, 매도하는 날 날짜가 올해 들어선 비슷하긴 해요, 거의. 예, 근데 그렇다고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순매도로 잡혀 있으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조금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나오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했고, 또 대만 증시는 순매수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정도라도 해주면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스닥은 신용잔고도 좀 올라가고 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되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서, 특히 기관 투자들의 매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한 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 이거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블룸버그 기사 중에서 이제 시황 기사였어요. 시황 기사인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거, 그 내용이 미국보다 하여튼 뭐 독일,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20% 정도 되는 중국, 일본, 여기 이제 내수도 어느 정도 되는 나라긴 한데,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중국, 일본도 중요한 수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나라들은 수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 타령인데 여기를 매수하라고? 이게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이게 되게 특이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증권사들은 트럼프의 관세를 협상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구도에서 트럼프가 등장했는데 이 나라들을 매수하는 거 봐서는 그런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가 혹시라도 뒤통수를 친다라면, 뭐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묘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부과를 하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단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과연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안 할 거라고 믿으면서도 흔들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 할 거라고 믿는 그런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주요 증권사들은 있어서 그런 걸로 며칠 흔들리면 그거는 또 이제 기회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이 더 더해지는 주간이라 굉장히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좀 성급하게 보기보다는 차분하게, 예, 이제 차분하게 보면서 충분히 이제 좀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충분히 확인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